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편의점 전성시대인데요. 이렇게 점포가 많아지는 게 편의점 업계에도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당 편의점 수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네네. 하는데요. 이렇게 편의점 점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가 가파른 성장을 한 데에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노후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편의점 출점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그 사회 구조가 비슷한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편의점 성공,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간접 성공 체험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1인 가구와 그리고 고령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해 먹기보다는 편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이라던가 편의점 도시락 등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인 식사 문화가 정착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을 이용하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유명 연예인이나 요리 연구가 등을 내세운 이런 편의점 전용 식품들도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런 상품의 다양화가 이런 성장성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도시락이 정말 맛있거든요. 네, 저도 맞습니다. 가끔 사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또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 지금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간단한 상비약도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금융 서비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멀티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싼 커피숍 대신 편의점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거기에다가 케이크나 빵을 굽기도 하는 등 상품의 다양성까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20, 30대가 가장 큰 이런 선호 고객층이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 고객층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좀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건물마다 하나씩 편의점이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의점이 많아지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편의점이 지금 주요 6개사가 이 34,376개로 네. 인구가 1,400명당 한 곳이 편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경쟁을 하다 보면 질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겠고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라면 편리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달가운 그렇죠.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3년에 5.3%였는데 2015년엔 4.3%로 1%나 감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편의점 본사 이익 또한 줄어들었는데요. 일례로 GS25를 운영 중인 GS 리테일이 2분기 실적이 22%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부진이 가장 큰 요소로 보여집니다. 네, 수치만 봐도 실적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부산의 한 건물에서 3층에 네. GS25가 있는데 네, 1층에 맞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들어올려다가 좀 네.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근접 출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 거래 기준안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는 출점을 금지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의 이러한 영어권이라던가 재산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법적으로 강제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최근에 신세계까지 편의점 업계에 네.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경쟁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CU, GS25, 세븐일레븐이 3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네. 여기에다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신세계가 위드미를 이마트 24로 바꾸면서 편의점 수를 인프라를 구축에 필요한 것을 5,000에서 6,000까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현재 이마트 24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64개 정도 된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 3년 새에 2배 이상을 확장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열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편의점 업계도 더 힘들어지는 네.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대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맹비를 좀 낮춰달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편의점 본사 쪽에서는 그 같은 부분들을 수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제품 공급을 낮추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좀 부담을 하겠다던가 네.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서로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편의점 천국하면 일본이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 가면 편의점을 꼭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으로서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수적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본보다 뭐 1인당 그 편의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당 그래서 수적으로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편의점 한 곳의 점포의 평균 면적이 한 22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에 달하는 40평 정도거든요. 그만큼 좁은 공간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상품의 다양성을 통해서 구매 고객들의 만족을 좀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가 주요 고객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를 겨냥한 이러한 고령 고객을 노린 맞춤 서비스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편의점 내에 이런 혈압 측정기를 구비를 한다던가 네. 혹은 간병에 필요한 뭐 성인용 기저귀라던가 뭐 체온계 그다음에 이런 상비 건강식품,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면서 노인층을 겨냥한 이런 상품들로 인해서 편의점을 오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령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과잉 경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